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이제부터 봄이 아니라 바로 여름으로 올 것 같은데, 예, 딱 자기 좋은 시절입니다. 이제 참 잘 올 거야.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정비법 끝내고 건축법 들어갈 건데, 페이지는 168페이지 보세요. 168페이지.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내용이 여기 왔어요. 페이지가 75페이지, 그 시내노트 75페이지인데, 지난주에 한 게 이제 사업시행계획 작성한 거랑 관리처분계획인데, 이제 순서가 사인분 관시잖아요. 네. 사, 인, 분, 관. 여기 요 시가 요 시작할 때 시예요. 그러니까 시가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나면 그다음에 뭐 받아요? 분양시청.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게 내가. 얘가 재개발구역인데 재건축구역도 있고 재개발구역도 있다 그럴게요. 여기 800세대가 살고 있어. 근데 8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 재개발 구역에서 싹 밀어야 되니까 사업하려면 재개발은 누가 사업하는 거지? 조합. 어디 들어본 거 있죠? 조합해야지. 그리고 조합은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누구로 구성돼 있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도 있고 가치 가진 사람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설립했냐면 조합. 조합을 설립해서 이 조합이 이제 사람이 된 건데 조합의 구성은 조합장 1인과 이사 3명 이상, 감사 3명 이하. 단 여기 800명이죠. 800명이면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했네. 그럼 이사 일할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는 3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상. 그럼 얘네들이 여기 이사, 감사, 그리고 몸뚱아리는 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사업할 때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네 아파트 우리 이렇게 지을 거야. 사업 시행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는 거야. 사업 시행 계획이 뭐냐면 기존에 여기 있던 애들을 내보냈다가 이렇게 아파트 짓겠다는 거야. 아파트를 짓는데 기존에 800세대였는데 1000세대 짓는데요. 1000세대죠. 그래서 1000세대 짓는데 중간에 뭐도 하나 있냐면 여기 초록 색깔로 제가 쓴 게 뭘 것 같아요? 초록 색깔로 집 졌어. 근데 요 집하고 요 집이 약간 다른 집이야. 이 집도 집이고 이 집도 집이야. 근데 여기는 18평, 여기 18평형, 24평형, 뭐 32평형. 근데 여기는 18평 이렇게 돼 있어.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도 있어요. 뭐 소유자들만 보호해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의무화 시킨 게 재건축은 의무화가 돼 있지 않지만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만약에 100세대 져라. 그럼 100세대면은 여기 살고 있던 세입자들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거 이제 얘네들한테 18평, 24평, 32평인데 얘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억으로 된 거야. 감정평가 금액이 5억인데 요 18평형이 4억에 분양하고 24평형이 5억에 분양하고 32평형을 6억에 분양한다. 이거는 조합원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조합원들은 신청할 때 나는 4억짜리 갈 거냐, 5억짜리 갈 거냐, 6억짜리 갈 거냐를 내가 선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불러 지금? 사업시행 계획.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조합이 누구예요? 시행자야. 그럼 시행자가 나 이렇게 사업할 거야라고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이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시행자 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시장문수한테 인가를 신청했더니 해당 여기가 예를 들어서 김포시라고 할게요. 김포시니까 어느 시청에 들어갔겠네. 김포시청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사업할 거니까 인가만 해주면 우리 진행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개발 안 해봤으니까 그냥 단어만 외우니까 저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렇던 애를 이렇게 만들겠다. 구체적 사업 계획인 거라. 그럼 이렇게 할 건데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800명인데 여기 1000세대 집어넣고 임대주택은 여기 세입자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신청하고도 몇 세대가 남네? 200세대. 그러니까 800명이 다 신청할 수도 있지만 800명 중에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잘 봐봐요. 일단 일반 분양을 얼마에 하기로 했냐면 이거는 5억에, 이건 6억에, 이건 7억이래. 그럼 일반인들이 이 아파트를 사려면 요거 청약을 넣어야 돼요. 200세대 남는 거를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네? 5억인데 얘네들은 얼마에 살 수 있어요? 4억에 살 수 있어. 그럼 이건 조합원한테 프리미엄 준 거예요. 당신들이 집을 내놨으니 당신들한테는 원가로 싸게 주겠다. 그러니까 얘는 프리미엄이 1억씩 붙어 있는 거네. 근데 옆에 주변의 아파트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얘도 한 1200세대야. 근데 얘네는 건설 시공사를 누구 선정했냐면 삼성물산을 했대요. 여기 이름 뭐야? 레미안. 근데 옆에 아이파크라고 있는데 현대 아이파크 해가지고 여기가 1200세대인데 최근에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내가 거래되는 게 6억에 거래돼. 18평짜리가. 얘는 7억에, 얘는 8억에. 그럼 얘는 18평짜리인데 6억이야. 근데 내가 청약을 넣으면 얼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6억 주고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청약을 넣는 게 맞아? 근데 당첨이 안 되잖아. 당첨이 안 되니까 이거 사고 있는 거지, 다. 맞죠? 그럼 이걸, 나는 그럼 재테크를 좀 해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겠죠.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을 때 사야 돼요? 이미 프리미엄이 오를 대로 오를 때 사야 돼? 그럼 지정되기 전에, 여기가 뭐 재개발이 막 할 거다라는 소문이 막 돌잖아요. 뭐 동의 얻고 다닌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고민하는 거지. 그럼 이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다 알아요. 여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라 지금 사시면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되니까 빨리 사셔야 된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게 만약에 4억짜리였지만 만약에 4억짜리였어요? 그럼 얘네들은 몇 억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요거 신청할 때 요거 4억짜리 신청하잖아요? 팔 때는 얼마에 팔 수 있어? 그럼 2억의 프리미엄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바보야 4억에 팔게? 얘는 팔 때 4억짜리지만 여기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 나 5억에 팔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에 1억을 더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일반 프리미엄까지 생각했을 때 난 청약도 없어. 그럼 나는 저거 신청하는 게 낫지. 그럼 이건 재개발로 저 아파트를 내가 이 동네에 있는 오래된 40년짜리 저 주택을 왜 사는 거야? 들어가 살라고? 이거 투자지, 투자. 그래서 재개발 투자라고 하지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했더니 인가가 떨어진 거예요. 인가 떨어지면 이제 얘네가 뭘 하냐면 아파트 배치도 있죠. 18평형의 안에 이제 평면도라고 해요. 그 안에 뭐 방이 3개짜리로 구성이 돼 있고 뭐 얘는 어디로 돼 있고 이런 표시가 있는 책이 날라와. 그걸 이제 인가고시가 나면 이게 120일이었는데 이게 90일로 바뀌었댔죠. 90일 안에 통지서를 보낼 때 A4 용지 책자가 날라와. 거기서 이제 중간에 A4 용지가 한 4장, 5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분양 신청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현재 내가 몇 번지 뭘 갖고 있는데 나는 몇 평형을 신청하겠다. A타입, B타입 쓰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통지서 받았죠. 그럼 이 통지서 받은 날부터 날짜가 위에 써 있어요. 45일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30일에서 60일인데 시행자가 45일 써놨으면 45일까지 신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45일이나 50일 정도 주거든요. 근데 최대는 며칠 준대? 60일. 그러면 이걸 분양 신청 기간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우리 월 초하고 월 말 중에 언제가 제일 바쁘죠? 은행 가면 월말이 바쁘지. 뭐 25일 날 돈 내도 되는 건데 꼭 30일 날 가서 돈 내잖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해서 얼마? 20일 연장해 주겠대. 그러면 이제 요 통3 요거를 무슨 기간이라고 불러요? 분양 신청 기간.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20일. 요 신청 기간 안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 있죠. 조합원들이 가면 동네 아마 그 버스 정류장 있을 거예요. 제일 큰 버스 정류장 앞에 무슨 상가가 하나 있을 거야. 대부분이. 그 상가 3층이나 4층에 조합 사무실 써 있어요. 조합 사무실이니까 여기 누구 있겠네? 조합장 누구? 이사. 근데 감사는 없어요. 감사는 항상 나가 있어. 감사는 다른 일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은 이사가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어. 그럼 거기 딱 이제 제가 이제 내 집문서 있죠. 집문서가 뭐야? 등기필 정보야? 뭐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있잖아요. 그 들고 이제 가서 저 이 집 갖고 있는데 우리 집이 감정평가 금액이 날라온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예요? 5억인데 나는 이거 18평짜리 신청하겠다. 어차피 우리 애들 다 외국 가 있고 하니까 나 혼자 살 거니까 큰 평수 필요 없다. 그럼 얘가 몇 평 신청하는 거지? 18평. 그러면 18평이라고 써가지고 조합사무실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양 신청 기간 안에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신청 기간 안에 만약에 안 한 애들은 그거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신청 받았는데 700명이 이제 신청한 거야. 그럼 100명은 안 받겠다는 얘기네. 일반 분양이 300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 300세대 해가지고 요거를 사업 비용에 충당하면 조합원이 내야 되는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재개발이 수익성이 생기려면 세대수를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 많이 주려면 뭐가 커져야 돼요? 용적률이 커져야 되니까 얘가 옛날에 2종 일반 주거면 몇 종 일반으로 바뀌어야 3종 일반이나 준주거로 바뀌어야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종상향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상향 해달라 재건축하는데 용적률이 안 나온다 그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제 1000세대를 졌을 때 700명이 신청을 했네. 그럼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한 거 갖고 분양시정 기간 만료된 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분만일이라고 그래. 분양시정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설계에 들어가라. A는 18평형 신청했고 B는 24평형, C는 뭐 32평형. 이거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그럼 700명을 배분하기 위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00명이 18평이 400세대인 거예요. 500명인데 400명이 지금 400세대밖에 안 나오면 100명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순위를 자르는데 그 1순위, 2순위, 3순위, 6순위까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재개발 실무 나가서 보시면 되고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 그래 순위가 밀리면 난 다른 거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일단 얘가 이제 분양 설계를 다 하기 위한 계획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럼 기존에는 땅을 땅으로 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환지 계획. 근데 얘는 헌건물 내놓고 새 건물 받는 거죠.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거라 환권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환권 계획인데 이게 일본식 스타일이라서 환권이라 하지 말고 관리해서 다시 처분해 준다 해서 관리 처분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을 이제 신청받은 날 다음 날 완료된 날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하겠다. 그럼 관리 처분 계획대로 이거 인가 받을 때 A가 18평 간다라는 거 이거 신청한 게 제대로 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죠. 난 분명히 18평 신청했는데 갑자기 인가고시 나서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24평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열받죠. 그러니까 이거 내용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데 짧은 기간 동안 보여주면 안 돼서 공람을 할 때 30일 주는 게 얘하고 정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가하기 전에 공람 기간 며칠 이상 준다고? 그래서 얘 30일이야. 정비 계획도 30일이잖아요. 걔 빼고는 다 공람 기간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야. 그럼 30일 이상 기간 주고 얘네 공람도 해서 의견 다 받았어. 그럼 인가고시 떨어지면 자 이제 이대로 할 거니까 여기 사람들 살고 있어요. 지금 나가 있어요?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인가고시 나면 이 마을 쪽에 들어간 입구가 여기야. 그럼 여기 플랜카드가 붙어요. 플랜카드 해가지고 여기 경축 써 있어요. 경축해 놓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란 말은 이제는 뭐 들어간다. 철거 들어가니까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주 시기라고 써 있어요. 이주 시기에서 몇 월 며칠 이후부터 이사 가셔야 됩니다.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해 사용수익 정지되니까 이주하려면은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사 비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때부터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신청하면 무이자 대출이 보통 실무상에서 50% 줘요. 제가 아까 5억짜리 썼죠. 5억짜리 썼으면 50%면 얼마야? 2억 5천이 보통 농협이나 뭐 농협은 이금융이니까 안 되고 뭐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 얘네들이 이제 나와요 사무실에. 그럼 신청하면 저 50% 신청할래요 하면 50% 신청하면 돼. 그럼 이제 2억 5천인데 제가 들어가서 살 전세금이 3억인데요. 그러면 추가로 유이자 한다고 해서 또 구석에 또 한 명 있어요. 저기 가면 구석에 농협 직원 하나 있을 거야. 그럼 저는 추가로 20%더 대출 받을래요? 그러면 얘는 유이자예요. 근데 저리는 저리인데 그는 일반 은행보다 좀 싸요. 그럼 이제 내가 20%더 받는다 그러면 총 70% 받는 거죠. 그럼 70%면 7호 35, 3억 5천이니까 이사 비용 빼고 전세금 내도 되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신청한 거야. 그럼 이제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으면 뭐 들어가죠? 철거하면서 나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는 날 돈을 주지 그냥 먼저 주지 않아. 왜? 돈 주고 애들이 안 가니까. 그럼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돈을 쏘기 전에 방문해요. 방문해서 전기 끊고 수도 끊고 저기 가스 끊어야 돼요. 그 가스 통지가 가면 그 조합 사무실 전화해서 계좌로 이체하세요. 그러면 3억 5천이 계좌로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얘가 또 살아요. 돈 주고. 그래서 이사 가면서 이제 얘는 돈 3억 5천 받고 나왔죠. 그럼 내 이 동네 근처 있지. 근처 어딘가로 가겠죠. 제가 사는 곳이 만약에 김포인데 갑자기 강원도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근처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 가면 전세 가격 상승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가 갑자기 여기 김포 살던 애가 갑자기 안양으로 가거나 이러진 않거든. 생활 반경이 근처라서. 그래서 여기 전세 물건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늦게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늦게 가니까 사람들이 전세 금액 못 맞추니까 저 멀리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럼 배워야 돼요. 인생은 배워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돈 받았죠? 그럼 여기서 철거 들어가니까 사용승이 뭐 되네? 정지. 근데 내가 돈을 아직 못 받았어. 돈을 못 받았으면 써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법에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 법조문이에요. 다만 해놓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받았으면 쓸 수 있고 보상금이 안 나오면 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얘는 이제 나갔지. 나가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임차권자가 생겨요. 임차권자 무슨 문제 생기냐면 아까 저기 세입자 있죠. 세입자 중에서 A가 소유자고 B는 세입자인 거야. 임차인. 얘가 계약을 얼마 했냐면 보증금 2억에 현재 들어왔는데 6개월 정도 산 상태예요. 근데 2년 정도 임대차 우리 주택 임대차에서 2년 약정해도 아직 2년 약정하고 들어왔는데 몇 개월이 남았네. 1년 6개월이 남은 상태인데 관리처분 인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사용승이 뭐래? 법에다가 정지라고 써놨잖아. 그럼 이제 철거해야 되니까 나가라 그러면 B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공인중개사 이미 민법 1차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1차도 합격을 했는데 아쉽게 2차는 안 됐다. 근데 내가 1차 공부할 때 유일하게 외웠던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 보장해준다고 그래서 난 못 나가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공법을 안 배우셨군요. 2차 과목에 가면 공법에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이나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계약 기간을 보호하는 규정은 적용을 배제한다 써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기존에 있던 계약 기간은 적용 민법, 주임법, 사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제해요. 그럼 이제 양 당사자는 옛날부터 없었던 건 아니잖아. 지금부터 없어지는 거니까 해지죠. 지금부터니까. 그래서 얘는 양 당사자는 계약을 뭐 하고 해지하면서 이 B는 이제 나 가야 되니까 내 돈 내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 얼마? 2억 주세요 했는데 또 이 소유자가 갑자기 뭐 항상 2억을 갖고 있다가 나오면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나 지금 그 돈을 저기 어디다 박아놨는데 그 집값 떨어서 못 팔아 막 그러면 안 준다는 거야. 자기 이거 파게 되면 한 손해가 한 1억이래. 그럼 못 주잖아. 그럼 얘가 안 주면은 끝까지 안 주면 누가 불편해지는지 보세요. 누가 불편해져? 시행자. 왜? 얘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소유자가 만약에 안 주면 시행자 찾아가라. 시행자 찾아가서 시행자한테 금전만원 청구하래요. 그럼 2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신 2억 줬죠? 그럼 얘는 이제 나갔겠네? 나갔으면 이거 철거해도 되죠? 철거한 다음에 아파트 다 줬어. 다 주면 얘가 받을 아파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가서 야, 네가 줄 돈 내가 줬거든? 너 2억 내놔.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는 거야. 근데 얘가 안 준대. 못 주겠대. 그럼 얘가 받을 아파트 뭐 하면 돼요? 압류. 압류하면 이게 저당권 성질이 있어요. 압류하면 저당권 성질이 있어서 얘는 이제 경매에 넣어서 이미 저당권 실행했다는 이미 경매에 넣어서 돈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용의권자 권리 조정하는 거죠. 용의권자를 일반적으로 임차권자라고 그래서 임차권자 권리 조정을 요때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 다 나갔으니까 철거해가지고 공사 착수하는 겁니다. 착수한 다음에 완료됐어. 그럼 이제 제대로 졌는지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여기 정비법에서는 준공 인가해준다고 돼 있어요. 개발법은 준공 뭐라고 하죠? 검사. 여기는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준공 검사에 따라 준공 인가 떨어져요.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페인트 칠한 거 위에 에드벌룬 옛날에 띄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준공 이렇게 떠 있었어요. 에드벌룬 떠 있던 거 그거야. 그럼 이제 완료됐으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가져가라고 하는 거 환지 뭐라고 하죠? 처분. 근데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네 권리 가져가라고 하는 게 아파트에 대한 뭐를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그래서 법에서는 소유권의 이전 고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길잖아. 그래서 이전 고시 이렇게 한 거예요. 소유권 뭐예요? 이전 고시.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하면 요 이전 고시 오늘 만약에 3시 한 거예요. 3시 했어. 그럼 3시에 가져가는 거 아니죠? 냈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삐 땡 치면서 무슨 날 되고? 다음 날 되면 요 다음 날 소유권을 확정시키겠다. 근데
아까 전에 5억짜리 있던 애가 32평 신청하면 6억이잖아요. 그럼 걔는 더 받은 거죠. 더 받은 거니까 무슨 환권이에요? 증환권. 만약에 5억짜리 있던 애가 4억짜리 신청하면 감환권. 5억짜리가 5억짜리 신청하면 적응환권. 그러니까 어디서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환지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다음 날부터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권 확정됐으니까 요때 더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 뭐 해야 돼요? 청산해야지. 더 받은 사람 증환지, 증환권 받은 사람한테 뭐하고? 징수하고. 감환지로 받았다. 감환권 받은 사람한테는 교부해 줘야지. 그걸 한 방에 해야 돼요? 100원씩 한 20년간 해야 돼? 한 방에 해야지. 그걸 일괄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냥 일괄하여 징수한다 써 있어. 근데 얘네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한 방에 막 5억, 3억 막 내야 된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럼 조금씩 조금씩 갚아도 되죠.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하면 요거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분할해서 할 수는 있어요. 원칙은 무슨 징수야? 일괄 징수, 일괄 교부인데 만약에 징수하려고 했는데 안 줘. 그럼 무슨 징수하면 되고? 강제 징수. 근데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면 되는데 대부분 지금 조합이 한단 말이야. 조합은 강제 징수 못 하죠. 그럼 시장 군수한테 징수 위탁해요. 그럼 수수료 4% 내고 하면 돼. 이 순서로 하고 교부할 때는 줄라고 그랬는데 안 받는 애도 있어. 주소 거소 불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다가 뭐요? 공탁해놓고 나중에 얘가 안 찾아가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 넣으면 5년. 확정된 날이 언제죠? 그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안 찾아가면 소멸시효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환지 등기는 며칠 안에 했었지? 환장하겠네. 14일이었잖아. 14일이잖아. 근데 얘는 지체 없이 해요. 그래서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양 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가 되기 전까지 사이에 저당권이 들어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타등기는 뭐 된다? 제한된다. 이게 순서였던 거야. 그 순서 중에서 오늘 어디에 왔냐면 여기 관리처분 인가고시 요거 할 차례인 거예요. 요거 관리처분 계획 작성하려면 뭐 받아야 돼? 분양처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제5절 관리처분 계획 해놓고 분양 공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외워야 되는데 이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무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되게 답답해요. 근데 실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거나 재개발 조합원이 되시면 이거 이렇게 했었지라는 게 보이지만 이제 이게 여러분이 80, 90까지는 요즘 살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할 거야. 내 인생에 언제 한 번인가는 재개발 재건축 겪어요. 저는 3번 겪었어요. 이거 갖고 저거 뭐 해서 3번 겪었어. 근데 앞으로 또 겪을 거 아니야. 근데 엄청나게 바뀌지 않고 순서에서 뭐가 하나가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건 있을지언정 이거는 평생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둘 때 제대로 알아두면 좋지. 볼게요. 봐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4인분 감시할 때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뭐 떨어졌어 이제? 인가 떨어졌으면 아까 통지 며칠 하래 했죠? 옛날에는 며칠이었는데 120일이었는데 요게 개정이 돼서 90일 빨리 해주라 이거야. 90일인데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연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졌으니까 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애들한테 야, 네 몇 평 갈래? 이거 책자 보내주랬잖아. 그걸 이제 90일 안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통지해서 관련서로 보내서 분양 대상이 되는 건물이 뭐다, 내역이 뭐다 이거 가지고 해당 지역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는데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명이다 그럼 당연히 안 하겠지 뭐. 이건 의미 없고. 그래서 뭘 알려주냐면 이거 알려준대요. 분양 대상자별로 종전 토지가 A가 토지를 갖고 있었는지 건물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갖고 있는 뭐 건물의 명세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사업시에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가격 요거를 위에다가 종전가라고 써놓으세요. 종전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언제 하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아파트가 뭐 땅이 얼마다라는 걸 확정하는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업에도 좋다고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대요. 사업을 해도 좋다 한 시점이 언제? 사업시 인가고시야. 그럼 요날 기준으로 감정평가 법인에서 2명이 가요. 2명이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띵동띵동 하고 누가 누르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띵동 했는데 누가 딱 왔는데 저 감정평가 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오세요 해서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이 집에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처발랐는지 알려줘야 돼.
나는 진짜 여기다가 온갖 걸 다 해가지고 했다. 어떻게든 금액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내 종전 자산의 가치를 얘들이 평가한다니까. 그럼 이제 한 명이 온 거 가지고 딱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법인에서 또 와요. 그래서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정한다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등이 2명을 보내거든요. 재건축은 조합 측에서 1명, 시장 군수 1명 이렇게 보내요. 어디가 우리 편이 있네? 재건축은 1명 선임하고 시장 군수가 1명 선임한다고 했잖아. 재개발은 시장 군수가 2명 다 선임해요. 어디가 좀 더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네? 재건축. 재건축이 감정평가 금액이 또 높아요. 왜? 우리 편이 1명 있잖아. 이 감정평가에서 내가 용돈 주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할 때에는 재개발은 시장군수 등이 2명 다 선택하는 거고, 근데 재건축은 조합 측에서 1명, 시장군수 쪽에서 1명 이렇게 되는 거야. 감정평가 요때 한다 이거야. 그럼 요거 하고 분양 대상자별 이제 추산액이 나와야 돼. 야, 너 감정평가 해보니까 4억이더라. 4억 정도 나올 거야. 그러면 너 몇 평 신청할 거야? 했더니 저는 예를 들어서 24평짜리 신청할래요. 그럼 5억짜리 신청할래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내야겠네? 1억. 추산액이야. 추산액이 대략 1억 정도 내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신청하면 되죠. 근데 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감안권으로 가야지. 내가 못하니까. 그럼 요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할까? 통지한 날부터 며칠이야? 30일에서 60일. 연장해서 20일. 그럼 요 기간이 이제 명시돼 있어요. 통지하면 요때 가서 내가 신청해야 되는구나.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난 나중에 손실보상금 받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 신청 방법은 기간이 아까 정해져 있잖아요. 요 통지한 날부터 언제? 30일에서 60일. 보통 45일 잡아요. 요 기간 안에 신청해라. 단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며칠은 연장할 수 있다. 20일은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됐어. 2번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 제가 이제 단독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분양 신청 그 기간 안에 가야 돼.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려면 이거 내 겁니다. 아까 제가 뭐 들고 가랬죠? 특이사항 정보 증명서 있잖아. 그 소유권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등기부 등본 또 환지 예정지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가서 제출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외국가 있을 수도 있죠. 외국가 있으면은 외국에서는 저거 등기로 보내면 돼. 단 요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보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이 됐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할 수도 있다. 됐어. 여기까지.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우리가 공부할 때 투기과열지구는 왜 나온 거냐면 옛날에 처음에 나올 때 분양권 전매 때문에 나왔어요. 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계약서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아파트 짓는데 몇 년 걸리지 보통? 30개월 정도 걸려요. 3년 약간 안 걸려. 그럼 요 사이에 분양권 갖고 있던 애가 신청만 해놨던 권리만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양권을 얘가 3억에 샀는데 3억 5천에 팔고 좀 이따 얘가 4억에 팔고 4억 5천에 팔아. 짓기도 전에 1억 넘게 올라가요.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 못 팔게 하려면 요 가격 안 올라가게 하려면 중간에 전매하는 걸 못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옛날에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등기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됐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아파트 등기한 후에 팔라고 그랬어. 그게 맨 처음에 나온 뭐야? 투기과열지구야. 그럼 투기과열지구에서 저 아파트 받을 권리를 팔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네가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인데 다른 데서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 그럼 너는 분양식 못한다. 몇 년간? 5년간.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내가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 분양을 하게 됐다. 아니면 일반 분양 신청했는데 아까 300세대 남은 거 있죠. 그 일반 분양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가 되면 그리고 그 세대 구성원에 해당한 자는 요 분양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 5년 동안은 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 못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살려고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막 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는 몇 년간 분양 신청 못한다. 5년. 그럼 5년 동안 못해. 단 상속, 결혼, 이혼으로 어쩔 수 없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냐.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집 두 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좀 전에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죠. 신청을 왜 안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아까
옆에 아파트 아이파크가 18평이 6억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4억으로 떨어졌어.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 아파트 4억 주고 살래요? 재개발 물건 4억 주고 사서 어떻게든 한 10년 기다려가지고 아파트 받을래? 4억짜리 아파트 사면 되지. 뭐 그 청약을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얘네들 분양청 안 해요. 그래서 100명은 똑똑한 애들이라 안 한 애들인 거야. 신청하는 것보다 아파트 내가 받았는데 6억이 될 줄 알았는데 옆에 아파트가 4억 됐잖아. 그럼 우리 아파트도 4억일 건데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그래서 신청 안 하고 현금 청산 받고 가겠다. 그래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신청 안 한 사람들은 그럼 돈 줘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 줘서 내보낼 때 철거할 때쯤 내보내야 되죠. 철거를 언제 하는데? 관리처분 인가고시. 그럼 그 다음 날부터 90일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하는 거예요. 신청 안 한 사람들. 그래서 인가고시가 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며칠이요? 90일. 이 90일로 통일시키려고 아까 걔도 개정한 거야. 예. 그러면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세요. 됐어요? 근데 물어볼까? 그럼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었죠. 신청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 괜히 했다. 처리할 수도 있죠. 투기과외 중에서 제외된 사람 있지. 그리고 내가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세 채 있으면 몇 개만 받아? 하나. 두 개는 뭐야? 대상에서 제외. 그럼 제외되네. 이거 4명이야. 그럼 얘네들은 요거 인가고시 된 날에 무슨 날부터? 다음부터 며칠? 90일. 그래서 언제 손실보상 한다고 다음 날부터 90일이에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하면 이거 관리처분 인가고시를 사업시 인가고시로 꼬셔요.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를 있잖아. 예. 그거까지만 아시면 돼. 예. 뒤로 넘기면 안 한 사람 4명 나올 거예요. 예. 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철회한 사람. 근데 작년에 문제가 종료 이전을 이후로 나왔어요. 신청기간 종료가 된 이후에 철회가 안 되지. 이후가 아니라 뭐예요? 이전. 철회한 사람, 아까 투기과외지구에서는 5년 안에 재분양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5년 안에 분양 할 수 없는 자, 분양 계획에서 뭐 된 자, 제외된 자.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내보내야죠. 그래서 요 2번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분양 시험 기간 종료 이전이잖아요. 이걸 이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는 제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작년에 기억, 니은, 디귿 넣어놓고 박스에서 틀린 거 골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거 하나. 그러면 이제 해야지. 자, 신청 안 한 사람이 100명이래요. 잘 봐봐요. 100명이 신청을 안 했어. 근데 한 사람당 4억짜리 갖고 있었어. 그럼 4억짜리, 뭐 5억짜리 뭐 다 해서 총 500억 정도 되나 봐. 500억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돈 줘서 내보내야 되잖아. 그럼 저 500억을 바로 줄까, 바로 안 줄까? 안 줘요. 왜 안 줘?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만데. 그러니까 차입히 밀어. 그래서 얘네들이 날짜를 정해서 야, 너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불성립이 됐어. 그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요 만료된 날부터 며칠? 요 60일 안에 수용 재결이 뭐냐면 수용해달라고 재판 결정 시하는 거야. 빨리 가져가라고. 아니면 내 거 사달라고 무슨 청구하는 거야? 매도 청구. 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2달이잖아. 60일이면. 2달이면 500억이면 이자 얼마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금액이. 근데 이걸 계속 협의도 안 되고 안 하고 안 주고 막 이러고 있어. 한 1년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 500억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한테 손실보상이 지연되면 뭐도 줘야 돼요? 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는 뭐 5% 준다. 뭐 12개월 지나면 15% 준다. 이런 걸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요 60일을 넘겨서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이 된 날짜 있죠. 입수에 따라 이자 지급하는데 최대 몇 프로까지도 주네? 15%. 그래서 6개월 이내로 지연이 됐다 그러면 5%. 만약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다 그럼 10%. 1년 지나버리면 몇 프로에? 15%까지 이자 주라는 거예요. 잘 봐요. 1억에 대해 15%면 얼마야? 1,500만 원 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걸 준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청산금액의 산정은 여러 가지 조건 다 따져야 돼.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건물 그 밖의 권리 현금 청산할 때 토지 등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건데 이 경우 재개발 사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해서는 공시법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둔 거고 이제 요거 끝났어. 자, 신청 다 받았어. 아까 분양 신청 기간 끝나는 날을 너무 길어서 분만일. 그럼 분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해야 되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뭐라 한다?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종전의 토지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쉽게 말하면 권리로 변환시켜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로 주니까 뭐예요? 환권. 환권이란 말을 쓰기 싫어서 관리 처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분양 시청 기간이 끝난 날, 요날 종료된 날 기준으로 신청한 사람들 A, B, C는 몇 평 기초로 해서 요 계획 짜야겠지. 관리처분 계획 짜면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고 폐지할 때도 변경할 때도 다시 받되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로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무슨 주택 나왔죠? 임대주택 나왔잖아. 그럼 저 임대주택을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사업에? 재개발 사업에 무슨 주택? 임대주택. 잘 봐요. 이거 조합이 만들었잖아. 그럼 이거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조합은 해산돼서 없어지죠. 저 누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거를 인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인수해줘라. 이걸 재개발 주택 국장하고 시도 시장운수구청장은 여기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했잖아요. 그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뭘로 전환하래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래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토지 임대부? 뭐만 사는 거죠? 건물만 사. 땅은 안 사.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려고 했던 거야. 싸게 공급해 주려고. 그럼 여기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하기 전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서 분양을 못 받은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땅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이면 아파트 안 줘요. 90 미만이면 조례상에서. 그럼 제일 열받는 애가 누구지? 89 열받잖아. 그래서 여기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뭐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인데 건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신청하면 얘네들 이거 토지 임대 분양투 주래요. 그리고 건축물의 바다 면적은 얼마? 4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한테도 준대. 그러니까 토지는 없이 뭐만? 건물만. 그래서 이거 토지 면적이 클까? 건축 면적이 클까? 자 봐요. 토지만 가진 사람하고 건물만 가진 사람 중에서 토지 면적이 커요? 건축 면적이 커요? 토지 면적 크니까 얘는 뭐야? 90이고 건축 면적은 40. 그래서 얘네들은 구사일생으로 구해줬다 해서 구사일생이라고 그래. 토지 면적 얼마? 90. 건축 면적은 40. 근데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장에 나와버려서 구사일생으로 구해줬다고 했더니 저기 나왔어요. 예. 토지 면적은 얼마 미만? 90. 건축물의 바다 면적은 40 미만으로 건물만 가진 사람들한테는 얘네들한테는 요거 뭘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얘네들한테 공급하래요. 주택 주라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이제 관리처분계획 내용인데 사업시행계획 내용하고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구분하는 걸 시험에 내요. 그럼 사업계획 관련된 전체 구체적인 내용은 다 사업시행계획에 있고 분양 신청했을 때 어떻게 설계할 거냐, 분양받을 사람이 누구냐, 분양받을 사람이 갖고 있던 권리가 뭐냐, 이거를 배분하는 거니까 여기는 전부 다 분양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 뭐 폐기물 처리하겠다, 건폐율 얼마 하겠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내용 4개 쓴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넣을 때 어디 있는 건 넣겠네? 사업시행계획 내용 갖다가 넣어놓고 다음 중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2개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제가 둘 중에 뭐라도 자세히 보랬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자세히 보고 얘는 다 분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다 해서 이거 5번. 아까 분양 대상자들이 갖고 있던 권리 있죠. 토지 권리. 아까 감정평가 언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잖아.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이걸 뭐라 불렀지 아까? 여기서 종전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건물 있죠. 대지건물 추산에 이걸 뭐예요? 분양가. 이 아파트 18평형이 4억인데 나 종전에 갖고 있던 게 5억이야. 나 이거 신청하면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을 분담금을 받아야 돼요? 1억을 내야 돼? 받아야죠. 가만권이니까. 그래서 요 분양가가 나오고 종전가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확정 짓겠다. 그리고 세입자는 돈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손실보상 어떻게 할 건지 권리명세에서 요거 정도 하고 나머지 다 분양 대상자들 써 있어요. 거의 분양을 어떻게 설계해라, 분양 대상자가 갖고 있던 게 뭐냐 이런 거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재개발 구역에서 A가 땅을 3개 갖고 있었어. 아파트 몇 개 줘야지? 하나 줘야죠. 얘가 만약에 B하고 C하고 D가 공유하고 있었어. 그 아파트 몇 개 줘요? 하나.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리처분 기준이라고 해서 거기 171페이지 그 쌍가로 3번의 수립 기준이 주로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지문으로 얘가 나오는 거야. 혹시 환지할 때 이렇게 환지 나눠줄 때 환지 기준 작성할 때 A가 갖고 있던 땅하고 B 갖고 있던 땅 중에서 A는 지목이 되고 B는 지목이 전이었어요. 누가 조금 더 많이 받아야지? A가 더 많이 받아야죠. 대가 좋은 땅이잖아. A는 도로에 붙어 있었고 얘는 산골 구석에 있었어. 같은 100평인데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A가 더 받아야죠. 그러니까 환지는 그 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위치도 따져야 되고 지목도 따져야 되고 면적도 따져야 돼. 그리고 토질도 따져야 돼.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다 따져야 되거든요. 이걸 종합 고려하여 신청한 자에게 분양 평균적으로 이제 배분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봐봐. 재개발 구역에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집 갖고 있던 애가 있었어. 101호에 있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파트 지으면 101호 가야 되나? 101호가 가야 될 사람이 얼마 많아 그럼. 그러니까 얘는 위치를 따질 필요가 없어. 위치는 필요가 없어요. 지목이 뭘까? 대. 어차피 대잖아. 그럼 지목 따질 필요 없지. 근데 얘는 30평짜리 아파트고 얘는 20평짜리 대지 지분 갖고 있어. 그럼 면적은 봐야죠. 면적은 봐야지. 토지는 그 땅이잖아. 수리 그 땅이잖아요. 이용 상황이 상가냐 주택이냐 공장이냐 봐야죠. 환경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면이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얘는 뭔 기준이에요? 면이환. 그래서 얘는 면이환이에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전 토지 건물의 면적이랑 이용 상황이랑 환경을 종합 고려해서 분양 신청한 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세요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너무 작은 땅 가진 사람은 좀 더 주는 게 낫죠. 너무 큰 땅인 사람은 좀 줄여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증환지 가만지 개념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을 넓히거나 좁혀서 적정 규모로 증환지 가만지 만들겠다.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한 평 있던 애한테 주기는 그렇잖아. 그러면 건축물을 취득한 자 작은 거를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됐던 토지를 만약에 또 취득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얘는 줄 수가 없어. 그럼 돈 줘서 내보내야죠. 무슨 청산? 현금 청산하겠대요. 그리고 재위행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하겠다. 너무 좁은 땅은 좀 넓혀서 아니면 안 주는 거 뭐야? 환지, 부지정. 아니면 건물의 일부랑 공유지분자 이거 뭐야? 입체한지. 그러니까 여기는 증한지, 감한지, 입체한지, 적응한지, 감한지 그대로 다 쓰겠다. 기준을 맞춰서. 그리고 분양 설계는 언제 해요? 그럼 아까 분만 1. 분양 신청 기간 뭐 되는 날? 만료되는 날. 분만 날을 기준으로 설계 들어가되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랬죠? 그래서 1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면 하나 이상이면 3개. 3개를 갖고 있어도 몇 개 주겠다. 하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A, B, C가 같은 세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몇 개? 하나. 이걸 법에서 1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칙인데 예외 있겠네? 그래서 6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야. 6에도 불구하고 얘는 따로 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예외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주택을 요 방법에 따라 따로 공급하겠다. 근데 아까 하나 물어볼게요. 2명이서 땅을 하나 공유하고 있어요. 몇 개 주랬어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2개 주는 데가 있어. 그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2명 이상이 하나를 공유를 하더라도 시도 조례에 따라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대. 우리가 조례는 시험에 내요 못 내요? 그럼 조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조례가 뭐냐를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더 2개 줄 수 있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여기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이란 뜻은 네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준다는 얘기죠. 투기가 있어서 투기가 없어서 투기 없어서 그러면 1번 A번 B번 C번 중에서 A번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과밀 억제 권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과밀 억제 권역? 김포는 과밀 억제 권역인가 아닌가? 아니죠. 서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고양시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거기는 인구를 더 집어넣지 못하게 저거는 대학의 신증설이 4년제가 안 되고요. 공장의 신증설 인허가가 안 나와요. 인구가 더 늘어올까 봐. 그럼 저런 지역이면 투기가 많은 지역이잖아. 그럼 이런 지역이 아니래. 아니래. 그 아닌데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무슨 사업만? 재건축은 소유한 수만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그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기 전라남도 해남 있지 해남. 해남에서 재건축하는데 아파트 10채 있으면 10채 다 받을 수 있다고. 시컷 받으시라고. 시컷 받으시면 인생이 힘들어질 거야. 집값이 안 올라가는 동네는 의미가 없잖아. 그걸 다 줘도 된다. 투기 목적 없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가 만약에 시골에도 투기 과열지구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정 대상일 수도 있죠. 이런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얘는 몇 개 주겠다는 거예요? 한 개. 원래대로 한 개 주겠다. 그리고 B하고 C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로자 숙소라는 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로자가 500명인데 숙소를 하나 만들어놨어. 500명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거기 싹 밀어지면 소유자가 한 명이거든요. 산업개발로. 하나 주면은 499명 어디가? 다 줘야죠. 그러니까 기숙사 형태나 근로자 숙소 같은 경우는 수만큼 줘야지. 예. 그리고 국가지자체가 무슨 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기존에 있던 수만큼 다 주겠다. 그러니까 B하고 C 갖고 틀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A 갖고 틀리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가격의 범위나 규모가 커, 면적이 커. 이게 뭐냐면 재개발 구역 안에 A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1억짜리 땅이고 B가 갖고 있는 건 상업지역의 땅인데 49억이야. 근데 얘도 땅 하나니까 한 채 주고 얘도 한 채 주면 누가 열받아요? B 열받지. 난 지금 49억인데 지금 49배인데 아파트 한 채 주면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야, 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니까 한 채 더 줄게. 1+1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핸디캡을 좀 주겠다. 대형 안 주고 소형 준대요. 소형이면 전용 면적 얼마? 60. 18평. 60 이하짜리 한 채 주고 3년간 못 팔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딨어? 2주택을 줄 수는 있는데 그 하나 주택은 핸디캡이 있어서 얼마? 60. 근데 요 이종고시 다음 날부터 몇 년간 못 판다. 3년간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하거나 하면 안 돼요. 상속의 경우 제외하고. 그래서 전매 알선할 수 없다. 단 상속은 뭐예요? 가능. 됐고 하나 더. 하나 물어볼게요. 네, 묻는 말 대답 잘해야 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 현재 5개를 재개발 구역에서 갖고 있어요. 얘 몇 개 받을 수 있죠? 하나. 재개발은 하나 줘야 돼. 아까 뭔 사업이? 재건축이 다 준댔잖아. 벌써 넘어갔어요. 벌써. 뭐 아우야 와우는 형 해. 형. 아우가.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재건축만 다 준댔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10개 있으면 바깥에 있으면 10개 다 주는데 재개발은 10개 있든 100개 있든 무조건 하나예요. 재개발은. 재건축만 다 준다는 거야. 특이하게. 근데 이번에 재건축이긴 재건축인데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죠. 그럼 아까 바깥에 있을 때는 10개 있으면 10개 다 줬잖아.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최대가 3개예요. 최대가 몇 개? 3개. 그래서 3주택까지. 근데 거기가 또 투기과열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많은 지역은 무조건 하나 줘야 되잖아. 그럼 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림에 요게 그러는 게 이거예요. 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의 무슨 사업이면 그래서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사업의 특례이기 때문에. 그럼 재건축은 10개 있어도 몇 개 줘? 10개. 그럼 얘가 5개 있었어. 몇 개 줘? 5개. 근데 거기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이네. 5개 있어도 하나 준다 이 뜻이에요. 근데 과밀 억제 권역 안으로 들어간 거야. 안에 있으면 5개 있어도 최대가 3개니까 3개. 근데 여기가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이야. 그럼 또 하나.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가 시험 문제예요. 몇 개 주냐고. 재개발은 무조건 몇 개? 1개. 재건축일 때는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야. 과밀 억제 권역 바뀌면 다. 안에 들어오면 최대 3개. 거기가 투기과열지구거나 조정 대상이면 무조건 하나. 끝. 그 그림은 이해됐죠? 됐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 다 짰습니다. 다 짜가지고 야 해! 라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나오면 아까 무슨 효과 있었죠? 사용수익 정지돼요. 철거 들어가야 되니까. 철거 들어가야 되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떨어지면 이전고시 하는 날까지는 사용수익 못하죠? 단 예외 있었잖아. 뭐 받았거나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상금 지급받지 않았을 때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능하다 이 뜻이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간 보호 못 받았다, 적용 안 한다 했던 날이 언제부터 오죠? 요 날부터는 계약기간 적용 안 한다. 뭐 인가고시? 여기 써있잖아. 법조문에 이렇게 써있어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에 있던 그 규정 있죠.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적용을 안 하니까 양 당사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나온 게 해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지상권 등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기존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서 돈 안 주잖아요. 누구 찾아가서 시행자에게 금전만환 청구하면 되죠. 나중에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가서 뭐해? 구상. 소유자 등에게 구상하면 되고, 안 줘. 구상되지 않아. 걔가 받을 아파트 압류하지. 귀속될 대지 건물을 압류하면 되고, 저당권과 동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예. 요게 이제 임차권자 권리 조정이 철거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예를 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기면 제가 아까 봤던 그 그림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아까 그린 거 이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4인분 관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분양청 아까 이거 120일을 며칠로 바꿨다고? 90일. 연장해서 30일. 됐어.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착수해가지고 공사 다 끝나면 준공검사 신청하면 준공인가 떨어진댔죠. 그래서 준공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준공인가. 준공인가권자 누굴 것 같아요? 이 법은 다 시장군수등이야. 그럼 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이면 준공인가 안 받겠죠. 그래서 주어가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공검사권자가 본인이니까. 그래서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면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등한테 가서 뭐 받으세요? 준공인가 받으세요. 그럼 준공인가 즉 검사를 신청하면 인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실시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준공검사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기관한테, 전문기관한테 의뢰할 수도 있다. 그냥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외울 필요 없죠. 됐고, 오른쪽 가보세요. 그럼 준공인가 떨어지면 완료됐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네? 고시해야지. 그렇지? 고시. 그래서 시장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대로 됐어라고 완료됐다라고 인정이 되면 인가한 후에 지자체의 소식지를 우리 뭐라 부르죠? 공보. 국토교통부에서 알리는 거? 관보. 그럼 얘는 시장군수 등이니까 어디다가? 공보에다 고시해야지. 근데 본인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거면 그냥 공사 완료한 다음에 고시하는 거예요. 준공검사 안 한다고.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됐으니까 이제 가져가라고 해야지. 자, 공사가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다 줬어. 준공검사가 끝나서 공사 완료 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이 필요해요. 소유권 대지 지분 다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제는 이거 하자.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들어가야 돼요. 대지 확정 측량을 딱 해야, 측량이 돼야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할을 하겠지. 분할이 됐으면 가져가라고 얘들한테 뭐 해야 돼요? 통지해야지. 분양받을 사람한테 통지했고, 통지가 되면 소유권 뭐 하면 돼? 이전하면 돼. 소유권 뭐요? 이전. 그럼 이전을 하게 되는데, 다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원래는 완공 전에는 사용 못해요. 근데 완공 전에 못하지만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이 지문으로 좀 자주 나온 질문이에요. 이 지문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순서가 어떻게 돼? 대, 분, 통, 소. 대, 분, 통, 소에 대가 뭐예요?
대지 확정 측량, 분할, 통지, 소유권 이전. 그래서 대분, 통소. 사자성어 하나만 외우세요. 대분, 통소. 대분, 통소. 큰 똥 소리 작다고 그랬죠?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이거 남았어요. 시행자는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아까 공보에 고시한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공고하고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받을 자에게 야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아까 고시일이 오늘이면 오늘 밤 땡 치면 무슨 날? 다음 날 확정된다. 이게 확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거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이전 고시가 끝났어. 이전 고시가 했어. 그럼 조합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갑자기 싹 없어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절차를 밟아야 돼? 해산. 조합의 해산. 근데 시험장에서 지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조합은 조합설 인가받은 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럼 택도 소리 하는 거야. 아직 해산을 안 했잖아요. 그럼 다 모여야 되니까 해산 절차를 밟아라. 그걸 고시되고 나서 1년 안에 해야 돼요. 모든 건 다 1년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해서 조합장은 고시가 있은 날 이후로 몇 년 내? 1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해서 다 모이세요 라고 하는 걸 총회 개최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 총회 수정 안 하고 있어. 그러면 5분의 1이면 20%예요. 5분의 1이 요구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 이걸 과과라고 그래. 동의받아서 해산할 수도 있다. 요 경우에 대표자가 선출이 됐으면 이 사람이 이제 총회 조합장 권한 대행하는 거야. 조합장 권한을 뭐 한다? 대행. 됐어. 나머지는 뭐 참고. 됐고. 뒤로 한 장 넘기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뭐 남았어요? 청산금. 다 끝났어. 청산금은 쟤랑 똑같아요.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이 더 받으면 징수, 덜 받으면 교부. 원칙이 일괄, 징수교부. 단 총회에서 야 좀 분할징수 하겠다라고 하면 분할징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지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요 종전의 토지 건물이 요게 5억짜리였어. 근데 새로 분양받은 내가 건물 신청한 거는 7억이야. 그럼 얘는 얼마를 내야 되네? 야, 이건 분담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차익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해라 해서 나오는 게 청산금인데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 주는 거는 지급이죠. 근데 만약에 정관 등에서 야 우리 분할 징수 할 거야 라고 정하고 있거나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하면 요 날짜만 기억하세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다. 원칙은 뭔데? 일괄 징수, 일괄 교부인데 예외도 있다. 뭐 기준이야 여러 가지 다 종합 고려해라 써 있는 거고. 마지막이 잘 봐요. 뺏어 오려고 그랬는데 안 줘. 그럼 무슨 징수 하라 했죠? 강제 징수. 그럼 시장군수 등이면은 강제 징수 가능하죠.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면 되지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인 거야. 그럼 얘는 징수해 달라고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이렇게 하면 돼. 됐고.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요. 그럼 법원에다가 뭐예요? 거부하거나 없으면 공탁. 근데 소멸시효는 청산금 확정된 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에요. 다음 날이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시효. 그다음에 저당권의 물상대인은 뭐냐면 자 A가 소유자고요. B가 은행인데 얘가 돈이 좀 필요해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담보로 3억을 빌렸는데 얘가 이제 저당권 설정했겠지. 저당권 설정자죠. 그럼 이 사람이 아파트 나중에 신청하면 요 저당권 있던 거 그 아파트로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되는데 얘가 신청을 안 한 거야. 신청 안 하면 얘 뭐 받고 떠나죠? 청산금. 그럼 청산금 요걸 받고 떠나버리면 대상물이 목적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빨리 지급하기 전에 가서 이거 뭐 해야 돼요? 압류해야지. 압류해야지. 압류할 수 있으려면 여기 저당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저당권 여기 있던 게 물상대위라고 그러죠.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 거니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상대 인정합니까? 네. 그래서 저당권 물상대 인정해주겠다. 누구 보호하려고? 저당권 설정자 보호하려고.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저당권자가 야 너
설정된 토지 건물 너 안 받을 거면 나 그거 너 청산금 받을 거 아니야. 지급하기 전에 후에? 아, 이거 후회로 나왔어요. 지급한 후에는 압류가 안 되지. 예.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할 수 있다. 왜? 그 청산금의 저당권 설정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비법에 관련된 건 다 끝난 거야.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건축법 들어갈게요. 예.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